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아파트의 높이와 크기를 알자. 자, 지난 시간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봤고요. 건폐율은 바닥에 1층 얼마나 전체 대지에서 얼마나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고, 용적률은 얼마나 건물을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2종 중에서도 저희들은 2종 7층에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용적률 200%를 7층으로 지을 수 있으면 그 임대주택 지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업성을 높여야 되니까 10층 혹은 10층 이상을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대안은 임대 아파트 20%를 짓는 경우에 최고 10층이 되면서 용적률 250%죠. 여기보다 50% 높아지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임대주택 20% 말고 또 기여를 하게 되면, 즉, 사회에 준다는 거죠. 도로든 아니면 공원의 목적으로든 그렇게 10% 땅을 쓰게 되면 최고층 15층, 평균 13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적률은 똑같이 250%이고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뭐 LH에서 뭐 소규모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요걸 250이 아니라 50을 더 줘서 300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뺏어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이 제한돼 있고 그래서 사업성이 좀 없고, 물론 그거 이전에 우리는 법률상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주민이 또 저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고 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이 근방에서 가로주택 하는 것들은 왜 그런 걸 바라지 않고 가로주택을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15층을 만약에 심의에 올려서 15층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 주민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분담금은 적어들고 향후 가치, 즉 층수가 낮으니까 향후 아파트 가치는 또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더 낮겠죠. 그죠? 그래서 분담금이 난 부담스럽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체 총투표에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분담금이 좀 높아도 앞으로 향후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투표하면 이걸 하는 거겠죠. 근데 나는 뭐 주민들이 예를 들어 전체 많이 대다수가 이걸 원해. 근데 난 이걸 원해. 난 도저히 수용 못해. 그럼 팔고 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이걸 원해. 근데 대다수 주민들이 이걸 원해. 그럼 뭐요?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자기 주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제가 적어놨는데, 뭐 지금 이걸 하지만 그 소셜 믹스라든지 지금 또 기여 방법에 따라서 10% 기여 방법에 따라서 토지를 기여하느냐, 임대주택으로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받은 것들이 변수가 향후 여러 가지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그러냐? 아니요. 다른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2종에 속해서 건폐율 60, 그 다음에 여기 건폐율 50에 해당됩니다. 주땡땡님이 이제 건폐율 갖고 자꾸 이제 반대하면서 공격을 해서 그 건폐율을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 땅은 복습해보면 건폐율 60%라면 바닥에 900평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연면적은 즉 모든 층수의 합 3,75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건폐율 60%를 찾아먹는 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그럼 우리 땅이면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건가를 한번 우리 실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요. 우리 땅에. 자, 볼게요. 대지가요. 이 전체가 대지가 지금 얼마? 1,500평입니다. 1,500평. 우리는 1,500평. 그런데 만약에 25평짜리 바닥이 25평짜리를 150층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150층. 이거 불가능한 얘기지만 개념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150층을 지었어요. 그러면요, 볼게요. 우리는 건폐율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건폐율이 60%라고 그랬습니다. 즉 900평만큼 땅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 1,500평 중에서 1층 바닥 면적이 900평만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900평이 써놨네요, 제가. 그런데 지금 한 층만 한 개동으로 해서 150층을 짓잖아요. 그럼 25평짜리 바닥이 25층이에요. 근데 150층을 져요. 그러면 얼마나? 3,750평이 나오죠. 그죠?
그죠? 3,750평은 뭐였어요? 아, 우리가 용적률을 다 250평을 찾아 먹는다고 할 때의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이 3,750평이에요.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자, 보세요. 용적률은 우리가 3,750평이니까 250평을 다 찾아 먹었죠. 근데 이제 건폐율, 즉 1,500평에서 25평만 쓴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900평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건폐율은 1.7%가 나와요. 1.7%. 원래 건폐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60평인데, 60%인데, 건물 우리 이렇게 지을 수 없겠죠, 그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횡하겠죠, 뒤에가, 그죠? 주변이.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이 150층짜리를 25평짜리를 이렇게 하나로 지어놨는데 개념 위에서 25평 하나로 한 겁니다, 지금. 그랬는데 이걸 3개 층으로 하면 150을 3개로 나눴으니까 50, 50, 50 3개 동이 되겠죠. 그죠? 3개. 그러면은 그 용적률은 이거 뭐야? 3,000 이거 150, 50, 50 합치면 3,750. 즉 용적률이 250%는 그제 찾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건폐율은 즉 땅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3개로 늘었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아까 1.7%였지만 지금은 건폐율이 5%로 늘었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너무 또 바람이 쌩쌩 불고 뭐 횡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건폐율이 5%가 아니라 더 지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면 자 볼게요. 보면 자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뭐 조합도 설립 안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게 아니니까 코리아 UNC에서 15층 최고층 15층으로 한 경우 평균 13층 뭐 이렇게 해서 내놓은 안을 갖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층수나 동 개수는 코리아 UNC에서 한 건데 이렇게 중간에 없는 빈 공간은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자 볼게요. 이렇게 어디 갔어? 만약에 건축 면적이 1,500평인데 건축 면적을 우리는 건폐율이 60%니까 우리 60%였잖아요. 60% 그죠? 건폐율 60%. 근데 60% 다 찾아먹는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여기 32평도 없고요. 뭐 4구형도 없고 그냥 5구형으로 해서 25평으로 다 한 거예요. 그냥 우리 공부 차원에서 알겠죠? 층수만 본 겁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주땡땡님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요. 자, 이 바닥이 지금 이게 총 동수가 13개거든요. 3개,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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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총 13개예요. 13개. 그런데 바닥이 25평짜리란 말이에요. 다. 그러면은 건축 면적이 전체에 325평이에요. 325평. 알겠죠? 그리고 대지 면적이 1,500평이거든요. 그러면은 건폐율이 22%가 나와요. 이렇게 짓는다는 그 가정하에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건축 면적은 뭐라고 그랬죠? 건축 면적은 바닥에 1층짜리 위층 말고 1층의 바닥 면적의 합입니다. 13개 동이고 하나하나가 25평이니까 325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60% 건폐율 다 찾아 먹으면 900평을 지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럼 25% 나오는구나. 이렇게 지으면 그죠? 자, 그다음에 용적률. 우리는 연면적이 그 각 층에 뭐냐면 요 모든 층 25평짜리 쭉 있잖아요. 25평 이 모든 층수의 바닥 면적의 합. 이게 3,750이었습니다. 용적률이 우리가 250%를 찾아 먹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우리가 원래는 용적률이 건폐율이 60%인데 이렇게 지으면 22%가 되는 거고요. 용적률 250%대 이렇게 다 찾아 먹으면 250% 그대로 찾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코리아 UNC의 설계는 건폐율이 아까 요 전 강의에서 보여드렸지만 몇 퍼센트라고요? 33.29%입니다. 우리가 60%를 할 수 있는 건데 알겠죠?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요것이
저쪽 반대하는 분, 주땡땡 분이 있는 방에서 그분이 올리는 거예요. 계속 143번지를 갖고서 뭐라고 하냐면 15층이 안 되는데 코리아 UNC가 된다고 사기쳐서 심의 넣었다가 안 돼서 10층 짓는다. 이렇게 거짓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팩트 체크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가 하나가 좀 준비가 덜 돼서 제가 계속 팩트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폐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건폐율 42부터 봐서 닭장 지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건폐율이 몇 %라고요? 원래 저기 말씀 60%입니다. 근데 60% 다 찾아먹는 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오금동 우리 길 건너에 쌍용이 있죠. 거기도요. 겉에서 보세요. 여유 공간 많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세대수 만들기 위해서 건폐율을 최대한대로 많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욕하는 코리아 UNC 몇 % 나왔다고요? 33.29% 나왔습니다. 이때 이렇게 15층을 했을 때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글들을 그 방에서 많이 쓰니까 이쪽 그 현대타운 가나동 통합방에 어떤 분이 자꾸 이분도 동영상 다 봤다고 하면서 아니 동영상 다 봤으면 저런 질문을 할 수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분이. 저쪽 방이라는 건 그 주땡땡 있는 방인데 어느 분이 주장하신, 어느 분인지 누가 다 알겠죠? 주장하신 거 올려볼게요. 이러면서 이미 임원이네 뭐네 아주 벌써부터 조합 설립도 전에 호칭도 쓰던데 그럼 임원이지. 그러면 지금도 무슨 임원은 그만큼 투명하고 솔직하게 움직이는지 주민들이 알겠죠. 쯔쯔. 이건 누가 쓴 거냐면 이 저쪽 방에 있는 어느 분이 쓴 거예요. 주땡땡 분이. 우린 현대타운 주민으로 좀 더 나은 방안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뭐를 하면서 또 다른 오금동 131번지 케이스를 만들려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조합장님과도 통화하고 있어요. 알겠죠? 공모 신청이나 하기 바랍니다. 공모 신청 우리 다 해놨었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풍산 올인 10차 여기 다세대 주택이라 우리가 자격증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팩트 체크했습니다. 다. 코리아 UNC랑 손잡고 가로주택 하자고 졸라대지만 말고요. 하면서 조합 서둘러야 조합 돈 나갈 뿐. 코리아 UNC 쪽에 돈이 나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볼게요. 아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15층이 되고 기여 10% 하게 되면은 분담금은 높아지고 향후 가치는 높아진다. 그런데 소셜 믹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기여, 이 10% 기여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따라서 이 기여를 토지로 할 거냐 임대주택으로 할 거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럼 잠깐 여기 봐보면 소셜 믹스에 따른 주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요. 요거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아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기여 방법에 따른 주민의 선택했는데 이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토지로 기여를 하면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깐 여기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이 1500평이 이렇게 있어요. 1500평이 이렇게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도로가 좀 좁으니까 요만큼 땅을 더 내서 도로를 키웁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만큼 땅을 10% 1500평에 10%면 150평이잖아요. 그죠? 10%만큼을 공원을 만들어라. 전체 주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보세요. 요만큼 10%를 기여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땅이 1500평에서 150평이니까 1350평이 되겠죠. 그죠? 우리 땅이. 그러면 땅 자체가 주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15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좋았었는데 1350평을 기준으로 하니까 건물 1층에 짓는 면적도 그렇고 높이 올라가는 층도 그렇고 제약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기여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임대주택으로 기여를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임대주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1,500평 전체에다가 전체를 기준으로 여기다 건물을 막 지어요. 그죠? 건물을 지어요. 그죠?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져놓고서 임대주택, 우리가 임대주택도 파는 거잖아. 그죠? 건물은 충분히 많이 용적률도 건폐율도 우리가 좋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를 1,500평으로 하면. 그죠? 그래 놓고 그 지어진 임대주택으로 그만큼 10%의 가치가 되는 것만큼을 우리가 시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이게 이제 코리아 UNC가 냈던 건데, 코리아 UNC가 냈던 건데, 이 보면 임대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0, 40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40 타입인데 이렇게 나눠놨지?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세대가 9세대죠. 23세대예요. 그런데 금액, 추정 수입 금액이거든요. 이 임대주택을 팔아서 우리가 수익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5억 9,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이. 근데 여기는 7,800만 원이야. 그죠? 23세대인데 왜 그런 거냐면 여기 9세대가 이거니까 20세대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죠? 한 3배보다 좀 못한 만큼 액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공공기업 토지 10% 기부 체납. 즉, 땅으로 안 주고 임대주택으로 졌을 때 우리가 수익 생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거의 3배만큼. 그죠? 근데 거기서 돈을 뺀 거예요. 10%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로 기여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져서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되면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유리한 것이겠죠. 그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향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할 때도 요런 것도 심의에서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요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우리가 15층 여기에서 되면 좋지만 뒤에 일조권 문제도 있고요. 건물들이랑.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12층, 13층 정도 되면서 이렇게 10층, 9층도 있고 이렇게 그냥 층수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분담금도 좀 줄이면서, 그죠? 아무리 층수 놓고 나중에 그 건물 높아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좋지만 당장 분담금이 있으니까 참 여하튼 저는 이런 게 가장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분담금 이렇게 돼서 만약에 분담금이 좀 높아진다, 12층을 넣는 경우에 그러면 분담금 때문에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원한다면 또 다수가 10층을 원한다, 분담금 때문에, 그럼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중요한 걸 좀 얘기할 텐데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